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건 참 미국한테 감사한 일인데요.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미국이 협조가 없으면 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링크 16과 링크 K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근데 연동이 말이 연동이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쪽에서 데이터 넘어갔는데 1분 후에 답 나와? 그래, 연동했잖아. 1분 후에 답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1초도 안 되지. 0.1초 만에 서로 0.000001초 만에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별로 마음이 없으면 비댈 수 있는 방법은 100만 가지가 나와요, 저게. 그런데다가, 자, 연동을 그럼, 미국 꼴 보기 싫어하고, 우리가 만든 건 이걸로 할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안 만든 물건도 우리 많이 사다 써야 되잖아. 성능이 나오니까, 미제를. 그럼 미제는 다른데? 그럼 이거 반쪽이네. 반의 반쪽이네. 그리고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독자적 링크, 그것에 바탕한 전투지능 체계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의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미국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저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고 그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하나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좀 추정을 해보면 일본은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자기들 거 한다고. 근데 일본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추진 중이지만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협조할지 제가 퀘스천 마크예요. 저 까딱하면 실증 연습 문제 풀기로 끝나요. 우리 일본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미제 플랫폼들, 미제 무기가 우리 거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는 한번 해보고 끝난 거야. 실증 연습 문제 풀기.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면 저게 군사력을 사용할 때에 필요한 신경과 지능에 관한 거라 미국이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일본에 안 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 프랑스가 저거 추진 중인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할지 저게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 퀘스천 마크를 가져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는 지금 통신기술 옛날 프랑스 좋았죠. 알카텔. 통신장비 회사 세계적인 회사죠. 지금은 모르겠어. 프랑스의 그런 통신기술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플랫폼 글쎄요. 좀 그렇죠. 또 그런 하나하나 따져보면 프랑스가 좀 제가 보면 퀘스천 마크가 많아. 그래서 프랑스는 저거 어디까지 가져가려 그러나?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프랑스한테 과연 있을까?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저거를 굳센 의지를 가지고 능력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가보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그것 중에 그런 나라로 꼽으면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 둘밖에 없어요. 전 프랑스는 못 꼽겠어. 솔직히 말하면. 거기는 절실하지 않아, 뭔가가. 거기는 뭔가가 절실하지 않아요. 예. 거긴 절실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일본과 한국 둘밖에 없는데 일본은 5기로라도 가려고는 하는데 근데 저게 기존에 써왔던 무기 또 앞으로도 써야 될 미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연동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일본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제 링크 K와 지금 링크 K 완성형이 2026년인가 25년이 목표예요. 그 완성형 안에는 한미 연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 K와 한미 연동을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실현을 한다면 윤 정부 최대의 국방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링크 K 기본형은 되어 있고요. 기본형에서는 이제 육상 해상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건 링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우리 함정 쪽에서 국산 레이더의 국산 방식이 안 돼 있으니까 국산의 함정 전투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링크만 가능하지 아직 제대로 연결이 CEC로 해군이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기존의 성과는 그러면서 그런 건 다 돼 있다고 치고 기본형까지는 링크 K의 기본형 이제 완성형 돼야 이제 공중까지 연결되는데 기존의 성과는 오히려 미국 우주군의 감시정찰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 연동하기로 했잖아요. 윤 정부 때. 또 윤 정부가 친일파라고 욕 바가지 먹어가면서
사실은 미국이 노력해 준 건데 한국, 일본의 감시 정찰 정보를 실시간 연동시키기로 했잖아요. 지소미아 정상화. 그건 기존의 성과고요. 앞으로 성과는 뭐가 되냐면 링크-K 완성을 하고 한밀 링크를 그러니까 링크-K와 링크-16을 아주 매끄럽게 연동시키는 것, 실시간 연동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해내게 되면 이건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에도 협력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는 말하자면 그 엄청난 저거가 되는 거죠. 치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육해공군 우주에서부터 잠수함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엮어내는 신경망과 지능에 관한 문제여가지고, 이게 참 밑도 끝도 없는 일이고 엄청나게 야심찬 일이에요. 또 엄청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한 번 이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꾸역꾸역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이 일 자체가. 그래서 좀 간이 떨리는 사람은 야, 저기까지 갈 필요 있겠냐, 한국이 뭐. 그냥 미제 적당히 사다 쓰고 말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제가 야, 너는 어떻게 좀 그렇게 소심하냐, 혹은 너 간첩 같다, 너는 애국심이 없다, 뭐 이렇게 제가 함부로 비난을 못할 정도로 저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저기를 꾸역꾸역 와온 우리 국방부, 우리 이쪽 그 군부 인맥들, 군부 브레인들, 뭐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그림이 실현된다고 할 때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공군 사례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제가 이 그림이었나? 잠깐만요. 예,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제가 되게 이쪽 링크-K에 의해서 돌아가는 미제 최첨단 대비 국산 유인이 미제 최첨단의 6배, 그 다음에 국산 무인이 미제 최첨단의 8배쯤, 1대 6대 8쯤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전투기 쪽이 한 500대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1대 6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제 지금 F-35를 60대죠. 이번에 20대 추가했으니까 60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글로벌 호크니 뭐니 합쳐가지고 미제를 80대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 500대 가까이 지금 그 전투기가 토탈 가니까 우리 국산 유인을 80대 빼고 우리 국산 유인을 한 480대로 보는 거예요. 1대 6. 오케이. 국산 유인기가 KF-21과 FA-50이 480대가 있을 때 무인기는 몇 대 있어야 돼? 그게 뭐 CCA가 됐건 메일이 됐건, 그 다음에 가오리, 제가 말씀드리면 Unmanned Stealth ISRCN, 그러니까 무인 스텔스 감시 정찰 정보 통신 노드, 가오리가 됐건 간에 그거 다 합쳐서 무인은 몇 대 있어야 돼. 국산 유인기가 480대라면 그거 한 640대는 있어야지. 그거보다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1대 6대 8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몇 대야 이게? 합이 1200대입니다. 잠깐만요. 중국 입장에서 300km, 400km 바다 건너서 제일 아래급이 거의 F-16에 육박하는 FA-50이야. 로우라고 하는 애가, 미들리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보면 F-15 좀 닮았고, 저렇게 보면 슈퍼호넷 닮았고, 저렇게 보면 F-35 닮은 KF-21이야. 그 중에서 상당수는 또 전자전기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미제 최첨단 비행기야.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뭐 한 600~700대의 그 상당히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무인 편대기, 그러니까 무인 합동 전투기가 됐건 메일이 됐건 가오리가 됐건 그 600~700대가 있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공군만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앞으로 전 6~7년 후, 뭐 10년 후 얘기하는 겁니다.
해군 해병에서도 똑같은 그런 급의 그러니까 군사력의 질적 발전이 올 거라고요. 거기서 끝나도 다행이야. 북한이 자유화돼. 그리고 한국이 인구 절벽을 넘어서는 방식을 알아냈어. 그러면 남북 합쳐가지고 8천만 인구야. 그게 또 거기서 조금 더 한 20, 30% 더 증가해. 그 군사력에서. 남북 합쳐서 군사력이 예를 들어서 한 70만 돼. 근데 그게 저렇게 첨단으로 육해공군이 다 돼 있어. 위성 잔뜩 떠 있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플러스 지금 우리가 현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뭐 한 수천 발 깔아놨어. 플러스 자기들은 중국에서 쏴도 안 맞겠다고 사격 MD, 초고고도, 지금 SM3급, 그 다음에 고고도, 지금 사드급, 그 다음에 중고도, 사드랑 그 아래 한 80에서 100km 사이 요격하는 거, 높이 기준. 한 80km, 70km에서 요격하는 거. 그 다음에 적어도 한 20km, 40km에서 요격하는 거. 4겹으로 MD를 깔았네, 얘들이. 플러스 장사정포도 맞기 싫다고 압록강, 두만강 쪽에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로 쫙 깔았네. 이거 공포스럽죠,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군사력만 센 게 아니라 이놈들이 독이 바짝 올라 있어서 야, 우리 같이 죽자, 여차하면. 내 소원은 너랑 같이 죽는 거야. 독침 전략, 사중생. 이 마인드로 이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 근데 그게 세계 문화의 센터, 한류 문화. 세계 첨단 먹거리의 센터. 특히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은 그 단둥에서 신의주, 다이렌에서 신의주 바로 내다보는, 국경을 한 400-500km 같이 공유하는. 이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돌아버리는 케이스예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 만절필동이 최종 파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절필동, 공자님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뭐 강물은 굽이굽이 아무리 휘어도 결국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 중국에선 모든 바다는 동쪽밖에 없으니까 이게 최종 파산을 한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욕망은 바다입니다. 즉 동쪽으로 나아간다, 바다로 나아간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러시아의 욕망은 땅입니다. 서쪽입니다. 유럽 쪽 땅입니다. 그래서 서쪽 육지로 나아간답니다. 그래서 둘이 궁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는 서쪽 저쪽 땅을 보고 있고 중국은 동쪽 바다를 보고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보면. 그러면 동쪽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및 서해를 장악하지 않으면 이걸 이걸 뭐 이렇게 도모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리핀에, 여기 필리핀에 미국이 이 필리핀에 특히 요게 대만입니다. 지금 저 포인터 와 있는 게, 그 아래가 필리핀 루선섬인데 불과 한 600km 떨어져 있어요. 필리핀 루선섬의 북단에 미국이 기지 3개, 플러스 팔라완에 기지 하나. 여기는 이제 남중국해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지 4개를 추가했잖아요. 원래 5개 있던 기지에다가. 그래서 9개가 됐거든. 그래서 저렇게 미국과 필리핀이 강화되면, 아니 이렇게 깔아두면 대만도 함부로 도모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뭐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국과 필리핀과 일본도 지금 자기들이 이제 대만 이 동중국해를 협박을 받으니까 일본이 정신 번쩍 차리고 이제 중국과 대결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한국, 필리핀, 일본의 기세에 힘을 입어서 대만이 각성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대만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일제가 창씨 개명했을 때 성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만 사람들도 뭐 좀 편하게 사는 편인데다가 저기서 건너온 국민당은 완전히 뭐 거의 간첩속으로 될 정도로 종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 젊은 애들 인터뷰를 하면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농담이라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아니, 저기 중국이 침공하기 전까지는 대만 독립 만세, 대만 독립 만세 해야죠. 그런데 침공이 일어나면 하나의 중국 만세, 하나의 중국 만세 해야 됩니다. 젊은 애들이 20살짜리 애들이 그러고 낄낄거려. 우리로 치면은 북한이 핵 꺼내들기 전까지는 저 북을 자유통일 그리고 우리 저기 자유민주주의 만세하다가 북이 핵을 꺼내들면은 인민군 만세, 김일성 수령 만세 해야죠. 이러고서 낄낄거리는 대한민국 청년은 없잖아, 거의. 그래서 대만은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 필리핀, 일본이 저렇게 기세를 딱 먹고 나오면 대만이 각성을 한다고요. 대만 일반 국민들이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전투화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중국은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을 쫓았다. 근데 그 진출 방향에 포커스가 없다. 이걸 이제 그 벡터 포커스라 그러는데 힘을 쓸 때 그 힘을 쓰는 방향이 벌써 아니 이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세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얘기거든. 서해와 한반도 방향에 집중할 거냐. 그럼 대만도 보기 당분간. 뭐 남중국해와 말라카해 노려보는 것도 보기. 여기에만 집중하고 혹은 남중국해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면 한국이라든지 대만은 뭐 굉장히 꼬리를 내리고 그 대신에 필리핀의 그 화교 조직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공작해서 필리핀을 완전히 종중 위성국가 만들겠다. 그렇게 갔든지 이게 각각이 다 다른 건데 이 셋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반도와 서해로 갈까? 거기도 가. 대만과 동중국해로 갈까? 거기도 하라니까. 하이난에서 남중국해까지 갈까? 그것도 해야지. 이게 뭐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략 포커스가 없잖아.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 중국을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게 그 천안문 학살에서 아마 이게 운명이 결판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1989년 6월 24일 우리 참 날짜도 묘해요. 우리 6.25 바로 전날이에요. 그날 자오지양 당서기를 제거했거든요. 자오지양 당서기는 다당제 민주화 가자 그랬거든. 만약 그때 자오지양을 제거를 안 하고 다당제 민주화의 노선을 택했더라면, 근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등선평이 작업해가지고 학살하고 한 10,000명, 20,000명 민주화를 거부하고 자오지양을 제거를 했죠. 그때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지금은 그것의 결과예요. 점점 더 악화돼서.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3년, 34년째 지금 골마서 만들어진 이제 종양 괴물 덩어리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원래 북한은 주체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소련과 중국 사이에 쌍방빙 뜯기 하면서 줄타기를 했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소련 공산권 망한 다음에 90년대에 결국 주체 북한을 굶겨 죽여가면서 길들여 가지고 위성국가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핵미사일 슬슬 밀어주기 시작해서 그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왕창 밀어줬죠. 2012년, 13년 이때부터 왕창 밀어줬죠. 시진핑이 실권을 장악하거나 집권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는 완전히 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적이 된 거예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련과 그 공산권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북한 자유화 시키고 북한을 한국 쪽에 넘겨주고 그리고 그것에 기대서 인민해방군 설득해가지고 중국도 자유화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그게 마지막 찬스예요. 그 무렵이 1990년대가.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했었으면은 다당제 민주화 택하고 자오지양으로 갔었어야죠. 그래서 저 천안문 학살,
자오지양 제거로 중국이 지금 길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처럼 부패와 공해와 부실에 의해서 찌들어 있는 그리고 완전히 이원화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경제와 내수 경제가 이원화돼 있고, 그러니까 쥐어짜갖고 수출 계속 지금 잘 되고 있고 쥐어짜서 수출 잘 되니까 여전히 경상수지국자, 무역수지국자 어마무시하거든요. 내부는 쥐어짜가지고 피폐해져 가고. 그래서 이 완전 수출 경제와 내수 경제가 이원화되고 해안 도시와 내륙이 이원화되고 내륙 농촌이 이원화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저 KF21이 이렇게 그 가리키는 방향, 저 KF21이 뭘 가리키고 있냐면 결국 링크 K의 완성과 한국의 링크 K와 미국 링크의 연동을 가리켜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 한국의 이제 문화력, 경제력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